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빅데이터 플랫폼 특론 제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지 않고 왜 빅데이터라고 얘기할까요? 빅데이터가 왜 등장되었는가? 그리고 그 빅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요. 이 컴퓨터가 뭡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죠. 머신이죠. 그걸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컴퓨터의 역사를 짧게 한번 보자고요. 자, 1970년대 메인프레임. 이때는 정부나 공공기관, 병원, 학교 이런 데서 조직에서 컴퓨터를 사용했죠.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인터넷 등장했고 198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장하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죠. 월드와이드 웹 1990년대, 자바 언제? 1995년 이렇게 나왔죠. 하둡은 언제 나왔냐? 200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나왔고, 스마트폰은 언제 나왔냐? 2007년도에 나왔잖아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죠. 이 시점에서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과 데이터. 데이터는 누가 데이터를 만드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만들죠. 사람들은요, 그 현실 세계를 보고, 다양한 현실 세계를 보고 인지를 하죠. 인지를 하고,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을 딱 보고, 시, 소설, 문학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리얼 월드를 보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의 표현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인간 말고 그러면 누가 또 데이터를 창출해내느냐 이거죠. 센서가 창출해낸다. 이 센서라고 하는 애는 센싱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는 날씨의 온도를 센싱하면서 우리한테 몇 도인지를 리포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지오 센서 볼까요? 지오 센서 GPS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치 정보를 센싱을 하면서 우리한테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정보를 리포팅을 해주죠. 네트워크 센서는 각 네트워크마다 이제 센서가 부착이 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측정을 한다거나 센싱을 해서 우리한테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인간만이 데이터를 창출해냈는데, 자, 지금은 누가 데이터를 만들어요? 센서들이 데이터를 만든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 센서라고 그러고, 이 센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도 우리가 sensible things, 인간도 센싱 가능한 사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다 센서인데 그 센서들이 현실 세계를 보고 센싱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뭐 수치화된 데이터, 범주화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정보,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 센서들이, 인간을 포함한 센서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sensible things, 이 sensing 가능한 things들을 네트워크로 묶은 거, 연결시켜 놓은 거, 이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얘기하죠.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예측을 했죠.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사물, 센싱이 인터넷에 연결될 거고 2025년까지는 1조 개의 센서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센싱을 하게 되고 그 센서들이 스마트한 생활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냉장고에도 붙고 카메라,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센서, 뭐 스마트폰, 홈, 허브 뭐 이런 데 다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 연결된 정보들이 센서들이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홈, 오피스로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오피스, 그죠? 공장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팩토리, 병원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호스피털, 그죠? 그래서 도시 뭐 이쪽 시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죠. 예, 시티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기관, 예를 들면 물 정보라든지요, 그죠?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난방 이런 거 인프라에 해당되는 전기, 통신, 다 이게 스마트한 시티 쪽에 들어가서 센서들이 센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센서들이 각각의 그런 사물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그런 센서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더 이상 우리는 데이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2007년이네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완전 센세이션 해준 거죠. 왜? 불과 1년 만에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대중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규모가 5천만 명 정도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애는 38년 걸렸대요. TV는 몇 년? 13년. 인터넷은 4년 걸렸어요. 페이스북 3.5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탄생이 되고 몇 개월 만에 불과 9개월이네요. 1년도 채 안 돼서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스마트폰 혁명에서 새로운 IT 비즈니스 서비스가 창출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즘 인스타그램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신저 서비스, 카톡하죠, 그죠?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이 돼서 뭐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우리 공유경제 비즈니스, 그죠?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우버가 생각나잖아요. 자, 굉장히 IT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창출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2018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보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10개 기업 중에 몇 개야? 7개 기업이 다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4가지, 5가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정석은 3view에서 3가지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특성이 볼륨이에요. 볼륨. 그래서 볼륨의 V, 데이터의 그 볼륨, 사이즈가 굉장히 증가됐다. 지난 10년간 생성된 데이터보다 최근 2년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 정도는 돼야 빅데이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데이터 크기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데이터 특성은 뭐래? 버라이어티죠. 다양성이다. 데이터의 형태가 포맷이 다양해졌다. 과거에는요, 정형 데이터만 있었잖아요. 그죠?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정리한 거. 그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서 RDBMS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내죠. 테이블 형태를 보면 각 컬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은 데이터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된 필드로 야, 너 이름은
몇 자로 하자, 몇 글자로 하자, 아이디는 몇 개로 하자, 학번은 어떻게 하자, 주소 필드는 어떻게 하자,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자. 이 필드가 정해져 있고 그 사이즈도 딱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텍스트 하죠, 카톡 올리죠, 그다음에 댓글, 그다음에 뭐 이모티콘 만들죠, 이미지 올리죠, 동영상, 음성 서비스.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딱 형식을 고정시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의 중간쯤 되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스키마나 메타데이터로서 그 데이터의 형식을 구분해내는 그런 형태, 그게 XML이나 HTML이 그렇죠. 이런 형태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특성 세 번째가 뭐죠? velocity죠. velocity, 속도, 속력이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창출되는 속도, 발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빅데이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볼륨이다. 두 번째가 variety, 다양성이고, 세 번째가 velocity,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발생 속도 측면에서 지금의 데이터는 복잡도가 훨씬 더 과거의 데이터보다 훨씬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아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2강에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